안녕하세요. 초단기 매직 토익 연지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와 함께 Part 5 핵 중요 포인트를 꽉 잡아볼 거고요. 이 포인트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아낌없이 눌러 담았으니까요. 영상 잘 봐주시고요. 자, 함께 오늘 Part 5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Part 5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매회 30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점치킨 한 문장에 빈칸이 뽕 하고 하나 뚫려 있는 사지선다 30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RC 시험 75분이거든요. 그중에 5분 마킹 빼버리면 7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Part 7 독해 54문제는요. 말 그대로 독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고 직독치기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비약적인 시간 단축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30문제 Part 5 단문 빈칸 채우기 바로 여기에서 8분 이내에 들어오고 안착하셔야만 내 시험비 아깝지 않게 200번까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Part 5는 절대 무작정에서 금물입니다. 빈칸 앞뒤 구조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이따 문제를 통해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빈칸이 뚫려 있다면 거기 앞, 뒤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토익 어휘를 암기할 때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 토익은 토익답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Part 5는 여러분 구조 파악이 핵심입니다. A, B, C, D 선택지 품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는 뜻만 딸랑이 아닙니다. 스펠링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라이팅 시험 없어요. LC, RC로 구성되어 있고 100문제, 100문제, 200문제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서 외우는 깜지 시간에 뜻과 품사를 익힙니다. 자, 품사라는 건 revise, 동사 수정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highly, 부사 매우 이런 식으로 merchandise, 명사 상품 이런 식으로 발음 LC를 위해서 우리 RC는요. 뜻과 품사를 익혀주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품사 모르면 제대로 외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핵심 문법 포인트는 예문 안에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명사를 배웠습니다. 명사 출제 포인트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배웠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포인트가 명사의 자리 문제가 실제로 예문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아 정말 명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 문장에서 이 앞자리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소유격 뒷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영어 예문. 우린 여러분 한 문장 안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문법 포인트만 달랑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예문 안에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요. 채점 후에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해설지만 대충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직독치기 연습을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한 분 한 분 해부본 밀착 관리까지 다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직독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Part 5에서 RC 끝납니까? Part 6, Part 7. Part 6 장문 빈칸 채우기. 7 독해입니다. 말 그대로 직독치기가 필요한 파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서 단문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듯 하는 게 아니지만 풀고 나서 끈어읽기를 훈련하시면 독해 대비까지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이요. 네,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쌤 5가지 다 중요해요.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에요. 오답 노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답도 여러분은 그냥 대충 뭐 이런 걸 작성하래. 이게 아니고요. 제가 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틀리는 거예요. 다음번 시험에 비슷한 유형 또 나왔을 때 안 틀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왜 틀렸는지를 꼭 적어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예를 들어 내가 빈칸 앞에 자동사를 보지 못했구나. 내가 선택지 A가 부사인 걸 몰랐구나. 부사 어휘가 부족했구나. 품사 포인트를 내가 못 봤구나. 왜 틀렸는지를 꼭 적으셔야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습니다. Part 5는 여러분 되게 웃긴 게요. 연습할 때 틀렸던 문제가요. 시험에 또 나오고 또 틀립니다. 그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 맞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 실수하지 않고 맞춘 다음 그 다음 고난이도로 가는 겁니다. 자, 이 5가지 포인트 꼭 잡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럼 방금 살펴본 5가지 포인트를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쌤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명사 공부하고 명사 문제 풀 때, 동사 공부하고 동사 문제 풀 땐 진짜 잘 풀어요. 정말 너무 잘 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나 시험장 갔을 때 막 섞여있는 서류 문제를 풀 때는요. 안 보여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자꾸 틀려요. 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문제에 대한 포인트 힌트는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요. 선택지와 빈칸 앞뒤가 알려줍니다. 어딜 보십니까? 선택지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본다. 여기서
각각의 문제가 원하는 출제 포인트, 숨어있는 그 포인트, 그 방문만 여셔야 됩니다. 팔품사를 죄다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투부정사, 찐동사. 준동사와 찐동사가 선택지 등장했네. 너 동사 문제구나. 그럼 동사 방문만 여셔야죠. 왜 다엽니까? 왜 명사부터 뭐 어디 비교급까지 왜 다 가십니까? 너 동사 문제구나. 마찬가지 점 찍힌 한 문장 앞뒤를 봤더니 진짜 동사가 없네. 여러분 문장에 심장 몇 개? 하나요. 자, 점 찍힌 한 문장에 동사 없습니다. 빼박 동사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무슨 문제? 짝퉁이 넌 안 되고 준동사 넌 들어갈 수 없고 찐동사 동사 문제, 동사 문법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 범위를 좁히셔야 됩니다. 자, 동사 문제 풀 때 당연히 꿀팁 전수해 드려야죠. 기억하십시오. 동사 문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 태, 시제 세 가지만 살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수일치는요. 바로 앞에 있는 주어와의 수일치를 따지는 거고요. 태는 바로고 빈칸 뒤, 나 지금 어디 봐? 빈칸 앞, 뒤, 빈칸 뒤에 있는 목적어 있니 없니? 시제는 시간 부사구를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 자 항상 순서대로 수, 태, 시제인데 지금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시간 부사구 for over 10 years가 들어가 있네요. 네, 지난 10년 넘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니까 바로 이럴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시제가 너무 명확한 시간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have, has, pp, BC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네, 요 시간 부사구는 절대 과거랑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선택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뭐 따진다고요? 수일치 따지셔야죠. 이거 의외로 실수 간혹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할 것 같지만, 이런 실수 나는 안 할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S 붙었다. S 붙었으니까 복수네. 복수니까 have. 그러면 틀려요. 잘 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문자네요. 네,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름은 여러분 단수 취급입니다. 제 아무리 S가 붙어 있어도 these instruments S 붙어 있어도 고유명사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has,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has designed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물론 시제와 수일치만 가지고도 답이 나왔지만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have, has, pp의 능동태가 맞는지 보니까 네, high quality pianos까지 네, 명사 목적어까지 나와 있네요. 따라서 능동태의 have, has, pp,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왠지 질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쌤, 무슨 소리세요? 잘못 푸신 거 아니에요? PP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제가 뭐 PP는 뭐 수동태라고 배웠는데 has designed 여러분 능동입니다. 수동태,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요. have has been 들어가야 됩니다. have has been PP로 have has been designed 얘가 현재 완료 수동이고요. 얘는 능동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는요.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be, pp의 꼬라지로 be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능동태 정답 C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동사 문제 꽉 잡았고요. 다음 102번 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를 통한다, 어디를 본다,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Explain, answer, discuss, respond가 나와 있네요. 쌤, 이건 어휘 문제잖아요. 그럼 전 해석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 문법 어휘 선택지 빈칸 앞뒤 구조 파악이 우선이라니까요. 단어 외우실 때 여러분 정확히 제대로 토익답게 외우셔야 됩니다. explain 설명하다, 뭐 답하다, 논의하다, 응답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짱쌤 꿀팁 드릴게요. 자, 우리 토익에서 자동사랑 타동사 구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강의하냐면요. 저만의 매직 꿀팁. 자, 여러분 동물 자라 아시죠? 자라는 목을 쏙 쓰면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목이 없어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 타동사는 여러분 타조는 목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 반드시 가져요. 그래서 어떠냐면 respond, reply, react 이후에는요. 요 응답하다 얘는요. 자라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목적어가 오려면 전치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반면 explain, answer, discuss 이 애들은요. 타조, 타동사예요. 따라서 얘는 뒤에 명사 목적어를 바로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xplain, answer, discuss, respond. A, B, C 요 세 놈이 뭐예요? 타동사 되겠고요. 예언자, 자동사 되겠습니다. 자, 빈칸 앞뒤 뚫어져라 본다 해석하는 거 아니다. 빈칸 앞에 to 동사 원형이니까 to 부정사를 만드는 to가 들어가 있고요. to도 잘 보셔야 돼요. 전치사 툰지 투부정사 툰지 요 to는 동사 원형과 합작이니까 투부정사의 to가 되겠고 빈칸 뒤에 요 to 어떤 to입니까? 뒤를 봤더니 customer service concerns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to는 전치사 t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빈칸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데리고 명사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몇 번? respond to good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절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석하시면서 A, B, C, D 하나하나 단어 보면서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문제 왜 3초 문제, 5초 문제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라는 거야가 아니라 특히나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그냥 막 외우세요가 아니라 일단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하실 땐 제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Explain, answer, discuss 타동사, respond to 자동사, 토익은 토익답게 암기합니다. 오케이. 10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3번이요. 항상 어디 본다, 선택지,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본다.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류 문제 이렇게 선택지 봤습니다.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고 빈칸 앞뒤 꼬라지 봅니다. 한번 형태를 보니까 빈칸 앞에 hotels라고 해서 소유격 들어가 있네요. hotels라는 소유격 들어가 있고요. 빈칸 뒤를 보니까 interior design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격 바로 명사 앞자리네. 여러분 잘 보세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형용사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 문제 풀 때 모든 출제 포인트를 다 꺼내시면 안 된다고요. 문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좁혀주는 게, 그 범위를 좁혀주는 게 빈칸 앞뒤가 되겠고요. 빈칸 뒤에 interior design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 앞자리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거 무슨 문제, 뭘 물어보는 겁니까? 형용사 출제 포인트,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 C, D 중에서 동사인 거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동사, 명사, 이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안 된다고요. 명사 앞자리로 형용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ing, ed 분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분사 뭡니까? 네, 수업 시간에 또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또 설명드리죠. 분사라는 건 여러분 형용이 역할을 하는 일명 짝퉁동사, 준동사입니다. 준동사인데 분사는 여러분 형용이 역할을 해요. 동사가 절대 아니고요. 요 ing, 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분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헷갈려하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분사 문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분사 공부하고 분사 문제. 그게 아니라 섞여있는 포인트에서 내가 이 포인트, 이게 분사 문제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아내시기 위해서는 그 힌트가 빈칸 앞뒤에 존재합니다. 선택지가 말해줍니다. 알려드려야죠. 또 짱쌤 스쿨팁 나갑니다. 분사 문제 풀 땐 여러분 제발 명사에 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사에 빙의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이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분사 문제 풀 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어떻게 학생들이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 보니까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우리말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호텔에 업데이트하는 디자인, 업데이트된 디자인. 다 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명사에 수식받는 명사에 빙의하세요. 빙의라는 게 뭐야 여러분? 거기에 걔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람이야 하지 말고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이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인테리어 디자인, 이 추상명사 디자인은요. 지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이 추상명사는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정답 B로 가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본인을 업데이트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명사에 빙의하십시오. 자, 한 예문 또 제가 가져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자, 볼게요. attaching schedule일까? attached schedule일까? 어떤 스케줄일까요? 자, 명사에 빙의합니다. 내가 스케줄 표가 되세요. 사람 되지 말고 스케줄 표가 되는 거야. 수식받는 명사에 빙의합니다. attach는 붙이는 거예요. 부착하다. 그럼 어때요? 나 종이.
내가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 종이 한 장이야. 종이 한 장. 그럼 종이는 여러분 지가 붙이는 거예요? 붙여지는 거예요? 부착되는 거예요? attached schedule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창문 갈게. 창문. 창문에 빙의하세요. 자꾸 인간 되지 말고 자꾸 내가 던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창문. 내가 창문이다. 가만히 있는 창문이야. 창문 여러분. 창문 지가 깨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진, 망가진, 깨진 창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푼다고요? 분사, 수식받는 명사에 빙의하십시오. 그 명사가 되셨을 때, 그 입장에서 뭐뭐가 되어지면 수동완료의 과거분사 pp를 ed를 찍어주시고요. 내가 뭐뭐 하면 능동진행의 ing, 현재 분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3초 컷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수식받는 명사에 빙의하자. 오케이. 자, 항상 파트 5 포인트. 누가 알려준다? 선택지, 빈칸 앞뒤를 보는 게, 뚫어져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모든 방문을 열심히 안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선택지와 빈칸 앞뒤라니까요. 이때, 이제. 그럼 내가 파트 5 문제가 왜 자꾸 막힐까요?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걸까요? 선택지 정리가 안 되셨습니다. whether, whose, wh, 접속사구나. within, until, 전치사구나. 이게 안 되셨거나 또는 빈칸 뒤에 10 business day 명사가 나왔구나. 명사 앞자리구나. 이런 구조 분석. 둘 중에 뭐라도 하나가 안 된다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실수가 자꾸 나올 겁니다.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오답 노트 작성할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필기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whether, whose는 접속사, within, until은 전치사입니다.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이 자리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빨리 어디 봐야 됩니까? 빈칸 뒤를 봅니다. 봤더니 여러분, 10 business days. 이거 주어 동사예요? 이거 절입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접속사,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within, until, 전치사의 싸움이 됩니다. until은 물론 접속사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합니다. 하지만 전치사, 둘 다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within일까요? until일까요? within일까요? until일까요? 전치사 어휘 문제 출제 포인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전치사 문제를 진짜 많이 틀리는데요. 도대체 전치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치사는 사실요,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 문제입니다. 진짜 얘가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뜻만 이렇게 달랑달랑 외워서는 전치사 문제 정말 틀려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뒤에 어떤 명사랑 짝꿍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within은요, 이내에라고 여기 뜻만 딸랑 외우지 말고 넌 기장이야. 넌 기간 장소랑 다녀. 자, until까지 딸랑 외우지 말고 너는 시점이야. 너는 시점 명사가 와. 이렇게 뒤에 어떤 명사 짝꿍인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간과 시점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자, 기간은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10일, 바로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은 여러분 쉽게 말해 화살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일, 어때요? 이어지죠? 연속되죠? 연결되죠? 화살표, 이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야? 10일 이내에 요게 여러분 요게 기간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until은 뭐냐면요. 점, 시점이에요. 너 언제 태어났어? 나 예를 볼게. 2002년 10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 55분에 태어났어. 점, 시점이에요. 2시, 4시, 수요일, 목요일 이런 게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점입니까? 12일인데. 네. 시점 아닙니다. 자, 정답 몇 번? within, 이내의 기간 명사 within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절대 내 맘대로 해석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다 답이잖아, 여러분. 사실 10일까지, 10일 이내에 뭐 다 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토익은 토익답게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기간 화살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요. 예문으로 기억한다. within 10 business days. 이런 게 기간이구나. 덩어리 암기. until, 이건 시점이구나. until tomorrow, 내일까지. 뭐 요럴 때 쓰는 게 until. 이해됐어요?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10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만 봐도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자, 빈칸 앞뒤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의 형태예요. 자, 제가 이거 실제 수업 시간에 접속사 삼형제라고 하면서 정말 자세히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드리는데 이게 뭐 문제 풀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한번 자세히
포인트를 좀 살펴볼게요. 그냥 싫어하지 말고, 그냥 난 못 푸는 문제야 라고 하지 말고 한번 숨어있는 포인트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뒤를 봤더니 여러분, 빈칸 앞에 will explain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explain, 뭐뭐를 설명하다, 타동사, 이게 제대로 외우는 겁니다. 다시 explain, 뭐뭐를 설명하다, 타조,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이렇게 외우는 게 제대로 외우는 겁니다. explain 뒷자리 빵꾸가 빵 뚫려 있어요. 따라서 이 빈칸 요 자리는 여러분 explain에 목적어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뭐뭐를 설명할 거다. 뭘 설명할 건데란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빈칸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무슨 자리입니까? 목적어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는요. 목적어, 명사 역할, 목적어 자리 뭐 들어가죠? 주, 목, 보, 명사 들어갑니다. 명사, 품사가 들어가야 하면서 동시에 빈칸 뒤에 you 주어, can protect 동사, 목적어 your computers. 목적어 명사 자리인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빈칸 뒤에 구조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전면구 버리고 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와 있네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예요. 잘 보세요. 구조 예문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럴 때 자꾸 문법 용어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well explain 동사 뒷자리 목적어 자리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이면서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절을 이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가 둘째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우리 둘째형, 접속사 3형자 중에 둘째형 명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형 되게 중요한 형이에요, 이 형. 이 형 여러분 문장에서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성분 자리에 들어가는 형이에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형입니다. 집안의 대들보 같은 형이에요. 따라서 여기 다시 천천히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많이 헷갈려 하셔서. 자, 목적어 자리요. 목적어 자리, 주, 목, 보 자리 뭐 들어가야 됩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품사,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뒤에 구조가 어떻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주, 목, 보 완전한 절, 명접을 고르셔야겠습니다. 누구요? 명접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What, how, who, which 명접을 고르셔야 하는데 죄다 명사네요. 죄다 명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출제 포인트까지 가져왔죠. 기억하세요. Who, what, which는 불완전한 절이 들어갑니다. 자, 불완전이라는 것만 또 얘기하면 쌤, 불완전이 뭐예요? 또 하시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불완전이라는 건 뭔가 빠져있는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뭔가가 빠져있는 게 불완전한 겁니다. 반면 when, where, how, why는 완전해야 됩니다. 빠지는 게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3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2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빈칸들과 어떻죠? 주어, 동사, 목적어 빠져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완전하네요. 따라서 when, where, how, why 정답 B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what, who, which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불완전해야 되거든요. 뭔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you가 없거나 computer, your computers 목적어가 없거나 이렇게 불완전한 게 와야 할 때만 who, what, which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저 지금 뭐 드리고 있냐면요. 근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Pearl 5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다는 말씀을 수업 시간에 종종 드리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내 느낌상 어떻게 how가 왠지 feel 내 느낌상 삔 것 같아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근거로 잡는 겁니다. 그 근거 빈칸 앞에 근거가 이렇게 명확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문제 푸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근거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답이지? 이게 답이 뭘까? 이게 왜 B번이지? 이렇게 근거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해가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물찾기. 빈칸 앞뒤의 구조가 핵심이다. 선택지 품사 정리할 땐 요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명점을 막 끝까지 막 파고 들어가시고 깊게 들어간다고 여러분 문제를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토익은 토익답게 푸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10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보세요. 어디 본다. 선택지,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본다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선택지 보니까 ly, recently, 부사, soon 부사, 접속사, 부사, 이 품사 정리가 돼야 한다. 1번. 여러분 제가 문제를 자꾸 보여드리면서 뭘 자꾸 체크하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문제 풀 때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 거지? 선택지의 품사 정리, 뭐가 부사인지, 뭐가 형용사인지, 뭐가 동사인지 이게 안 되는 건가? 빈칸 앞뒤 has been promoted 동사 사이자리 빵꾸 자 크게 동사 현재 자, 여러분 이런 이거 보여드린다 너무 좋겠다. 이게 제가 101번 문제에서 보여드렸을 때 아까 have, has, pp는 능동태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요. 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it이라고 끝났다고 무조건 수동태가 되는 게 아니라
have has been promoted. 요게 바로 아주 완벽한 현재 완료 수동 태꼬라지가 되겠습니다. 자, BPP가 있어야 수동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어때요? 동사 사이자리를 들어갑니다. 동사 사이 빈칸에 꼽사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접속사가 웬 말입니까? 접속사는 뒤에 꼬라지, 주어, 동사,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부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사, 어휘 문제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또 팁을 드려야죠. 토익은 토익답게 암기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recently는 최근에란 뜻으로 여러분 현재 완료 과거 시제랑 미친 듯이 어울린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고 단어를 외울 때는 어떻게 배운다? recently 부사 최근에 누구랑 쓰여요? 현재 완료 과거 시제랑 짝꿍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soon, shortly. 자, 뜻과 함께 포인트. 곧 soon만 기억하지 말고 shortly 하나 가져갈게요. 짧게 아닙니다. 자꾸 짧게라고 하시는데 짧게 아니에요. 곧이라는 요 동의어 되겠고요. 미래랑 씁니다. highly 갑니다. 매우란 뜻이에요. 동의어 very, very랑 동의어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형용사랑 부사만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뒤 has been promoted 현재 완료 수동태 정답 A 근거 있게 갑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고 정확한 근거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soon 넌 미래, highly 넌 왜 안 된다? 형용사, 부사만 수식이 가능하다. 아, 근데 이건 동사 수식 자리잖아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후보에 올리지도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동사 사이자리 껴 들어간다. 뭐 조동사, 동사 원형 사이자리 뭐 이런 데 껴 들어간다. 후보조차 올리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형부만 수식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다음 107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봅니다. 선택지 어떻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빈칸 앞뒤 문장 구조 파악. 빈칸 앞뒤를 뚫어줘라 봅니다. 컴마 앞에서는 좀 끊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쉬었다 가라는 쉼표 아닙니까? 끊어주시고 빈칸 앞뒤를 뚫어줘라 본다. 빈칸 앞에 to receiv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의 고민거리 또 하나 해결해 드려야죠. 자, to receive는 여러분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to 부정사예요. 자, receive가 동사 무엇을 받다고요. to 부정사는 동사는 아닙니다. 준동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는 아니지만요. receive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receive는 무엇을 받다 타동사입니다. 뒤에 반드시 목적어 필요한 타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o receive도 to 부정사로 물론 동사가 아닌 게 돼버렸지만 동사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receive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동사, to 부정사, 동사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receive의 성격은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적어 자리 빈칸 따라서 뭐 들어가야 됩니까? 목적어 자리 빈칸 꿀팁 들어갑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명사절 접속사 할 때 설명했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명사 포인트 문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근데 이게 목적어 자리인 건 내가 알겠는데 뭐가 명사인지를 모르는 문제가 또 생기죠.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뭘까? 선택지의 품사 정리가 안 된 걸까? 이 어휘 정리의 부족일까? 아니면 빈칸 앞뒤에 구조가 안 보이는 것인가? 자, 이 중에 명사는 C밖에 없습니다. 동사고요. 동사 안 됩니다. to 부정사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죠. renew는 타동사로 무엇을 갱신하다. 타동사로 외우십시오. 뒤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receive 타동사, 목적어. 요거 renew도 타동사기 때문에 동사로 쓸 때는 뒤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자, renewal 가겠습니다. 꼬랑지 보시고요. 명사 갱신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AL 꼬랑지는요. 형용사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요거는 그래서 좀 암기하셔야 돼요. 형용사 같지만 명사입니다. renewal 명사 갱신 암기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리 유일한 명사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또 진짜 제가 이렇게 자세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근데요, 제가 공부할 때요, to 부정사도 명사적인 역할이 가능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투부정사도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로 지금 명사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투부정사 뭐다? 동사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맞아요. 이 투부정사는 준동사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이 다 되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역할로. 근데 그 전에 이 renew가 타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니까요. 준동사이지만 동사의 피가 그대로 흐른다니까요. 따라서 요게 to renew가 목적어, 명사적 용법으로 들어가려면 빈칸 뒤에 또 이 renew의 명사 목적어가 또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 자체 명사가 들어가야죠. 그거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포인트까지. 얘가 우겨서 명사적 용법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쓰고 싶어요. 막 그렇게까지 또 물어본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려면 renew의 타동사.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 성격 그대로 가져서 명사 목적어 필요합니다.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탈락, 또 탈락 이렇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가 X가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강조드렸습니다. 네, 꼭 포인트. 뭐가 부족한지. 오답 노트라는 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적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10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어휘 문제. 어려워하시거든요. 쌤 제가 시험장 가서 저 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사어휘를 제가 자꾸 틀려요. 다 해석해보는데도 다 답인 것 같고 말이죠. 해석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해석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출제 포인트를 모른 채 외우니까. 빈칸 앞에 will arrive 동사 들어가 있고요. At 8 p.m. 말했죠. 걔가 답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걔가 정답이 이 문제 10번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단서가 필요합니다. promptly, punctually, precisely, exactly 여러분 기억할게요. 정각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정각 8시에 이렇게 시각과 함께 쓰여서 시간을 엄수하여 시리즈입니다. 그 정각 시간에 딱 맞춰서 8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기차가 되겠죠. 나머지 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분명하게. 이게 여러분 자꾸 해석의 늪에 빠지면요. 함몰돼요. 자꾸 이렇게 끝이 없게 빠져요. 포인트. 정각명사 요 포인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독해할 때 여러분 독해 포인트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독해하실 때 시각과 함께 많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직독치기 하실 때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그럼 10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다 항상 우리 답의 근거 찾습니다. 빈칸, 앞뒤, 그리고 선택지입니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푼다? 문장 구조 파악으로 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빈칸 앞에 뭐가 보이죠? 인이 보이네요. 쌤, 어디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토익은 토익답게 전치사가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쌤, 전치사 뒷자리엔 전면구니가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B여 정답 이라고 3초 안에 빨리 풀고 넘어가. 이게 특히나 101번에서 110번 앞번호 때 위치한다면 파본검사 시간 또는 파트 1 디렉션 때 여러분들이 재빨리 풀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틀리죠.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선택지 앞, 뒤는 도대체 왜 안 보는 걸까?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앞만 보지 말고 뒤에 이미 이렇게 있는 이 명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션 명사 B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미 뒤에 나와 있는 이 the merger이라는 이 명사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미 있는 이 명사는 어떡하죠? 그래서 꿀팁을 드려야죠. 자, 동명사랑 명사 여러분 구별 포인트 명확히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 동명사는 여러분 준동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고 얘는 동사 뒤에 ing가 붙여서 명사처럼 명사가 됐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품사 명사. 말 그대로 일반 명사. 태어날 때부터 book, chair 같은 태어날 때부터 명사. 이렇게 여러분 둘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선택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명사인 아이랑 동명사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 차이 구별 포인트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둘 다 여러분 둘 다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뒷자리는 당연히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뒤에 이미 명사, 목적어가 또 하나 있다면 이때는요. 동명사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이미 있으면 왜 동명사를 골라야 되는 걸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명사가 아니라 왜 동명사 D번을 골라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생각해 볼까요? 준동사 뭐라 그랬죠?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 동사의 성격을 버리지 못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아주 삼총사 준동사인데요. 이 애들은요. 명사가 됐지만 동명사는 명사가 돼버렸지만 동사의 성격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명사의 동사 organize, 그 동사가 타동사라면 이렇게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그 동사만의 성격을 이 동명사도 그대로 갖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받아줄 수 있는 동명사 D를 고르셔야겠고요. 쉽게도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명사인 션, er, or 이런 애는 명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복합 명사가 아닌 이상 명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전치사 뒷자리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빈칸 뒤에 the merger이라는 명사 목적어까지 받아쳐줄 수 있는 동명사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꿀팁 하나 더 드리려고요. 자, 부사가 수식합니다. 부사가 수식하면 동명사를 찍으셔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동명사. 동사의 성격을 가진 명사. 동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꾸민다? 부사가 꾸며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럼 대망의 마지막 110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항상 뭐부터 합니까? 선택지 먼저 봅니다. 선택지 그리고 빈칸 앞뒤를 뚫어져라 본다가 포인트네요. 빈칸 앞에 뭐가 없으니까 빈칸 뒤만 뭘 본다? 구조를 봅니다. 구조. 빈칸 뒤를 봤더니 쿠마, 주어, 동사 나와 있고 콤마가 찍혀 있고 그리고 주어, 동사. 제발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선택지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저는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 분석.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지에 WH, 의문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구조 분석. 항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자리입니까? 이 빈칸. 접속사는 맞습니다. 점 찍힌 한 문장에 심장은 하나, 동사는 하나여야 되는데 그 하나여야는 지금 몇 개 들어갔어요, 여러분?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바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접속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서 꿀팁이 바로 나가야죠. 선택지 출제 포인트 갑니다. 자, 일단 등위 접속사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등위는 and, but, or, so, yet. 등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등호라 그러죠. 부등호, 등호. 대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등한 성분을 연결합니다. 등접은 단단, 구구, 절절. 대등한 성분을 연결하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문장 맨 앞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되게 중요한 꿀팁 드릴게요. 시험장 갔을 때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and, but, also, yet. and, but, also, yet은 후보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다시요. 문장 맨 앞자리 and, but, also, yet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per 5에서 특히나 오답입니다. 그럼 벌써 후보 2개 좁혔네요. 올도랑 whether의 싸움입니다. 포인트 잘 보세요. 자, 부사절 접속사. 올도는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운다? 제대로 토익답게 올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올도는 부사절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부접은 여러분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수식어 거품절입니다. 통째로 날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컴마 찍혔습니다. 이 빈칸은요. 컴마를 기준으로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돼지꼬리 땡땡 하라고 하거든요. 돼지꼬리 땡땡 날리는 거예요. 날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보세요, 여러분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네. 이미 주어, 동사의 완전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날아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 부접입니다. 자, 뭐라고요? 컴마 찍고 날려도 된다. 바로 요런 게 부접. 요런 게 바로 부접 자리가 되겠고요, 여러분. 마지막 저 whether는요. 뭐냐면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네, 앞에 한 문제 제가 다뤄드렸죠. 명접입니다. 명접, 무슨 역할? 명사 역할. 따라서 이 아이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성분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이 빈칸이 끄는 이 자리가 뭐 문장이 주어 자리인가요? 목적어 자리인가요? 보어 자리인가요? 아까처럼 will explain, explain의 목적어 자리, 필수 성분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돼지꼬리 땡땡 날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식어 거품 부연 설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whether 명접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정답은 없어도 되는 부접 A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포인트들을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요. 자꾸 그 용어에 집착하시고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려고 하세요. 토익은 예문 안에서, 문제 속에서 빈칸 앞뒤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시험에 매달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들을 자세하고 포인트만 딱딱 잡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Per 5 그리고 마찬가지 그 이후에 독해 Per 6, Per 7까지 이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단문들은 여러분 문제 푸시고 나서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여러분이 개별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 직독측기 연습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어떻게 푼다고요? 빈칸 앞뒤. 항상 여기 선택지, 그게 포인트 잡고 문제 푼다. 모든 답에는 그냥 내 느낌상 필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양질의 고퀄리티의 강의 자료와 내용 그리고 강의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곧 강의실에서 만나요. Okay everyone, see you next time.